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IS실 연재연구원입니다. 2021년 제2차 KR 웹캐스트에서는 총 5개 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를 다룰 예정인데요. 하나그룹 발표를 맡으신 최주욱 평가 5실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최주욱입니다. 네, 올 한 해 하나그룹도 이슈가 적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슈로는 태양광 부문의 실적 부진,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방향성, 하나종합화학 잔여지분 매입과 같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실장님 오늘 발표하실 하나그룹과 관련한 주요 크레딧 이슈는 무엇인가요? 이번 발표에서 주목하고 있는 크레딧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부진한 태양광 부문의 실적 전망,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부진했던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전망, 마지막은 그룹의 투자 확대 관련한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요약하면 주력 부문의 실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룹이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모니터링 요인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크레딧 이슈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태양광 부문 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그룹에서 태양광 사업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그 이후의 실적은 어떨 걸로 보고 계십니까? 네, 하나그룹은 태양광 밸류체인상 셀, 모듈, 발전 등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문은 셀 및 모듈 제조 부문의 강점을 바탕으로 발전 부문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룹 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핵심 계열사는 하나솔루션과 한화에너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미드스트림, 즉 셀과 모듈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한화에너지는 다운스트림, 즉 태양광 발전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솔루션이 다운스트림까지 확장하려 하고 있고 한화에너지는 미국에서 전력 판매 사업을 부가 사업으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하나종합화학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업스트림, 즉 폴리실리콘 제조 부분까지 영위하고 있었지만 시황 및 사업 환경 문제로 철수하였습니다. 먼저 하나솔루션부터 살펴보시면 국내 태양광 부문의 경우 2020년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향 프리미엄 제품 확대 등으로 모듈 매출이 성장하였지만 원부자재 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수익성은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비수기 영향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원재료비 부담이 이어진 결과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해외 태양광 부분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다만 국내외 태양광 셀 모듈 부분은 모노 중심의 판매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셀 효율 상승 및 차세대 기술 개발 등 경쟁사 대비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부담으로 인해 흑자 여부가 불투명하겠지만 웨이퍼 증설 등으로 원재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로 인해 생산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2022년에는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원재료인 웨이퍼 가격이 올라서 올해 태양광 부문 실적이 부진하긴 하지만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반기 이후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계시군요. 네,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에너지는 어떤가요? 올해 들어 여러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하나그룹 태양광 부문의 나머지 축인 한화에너지는 최근 한화그룹의 주요 이슈 중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한화에너지의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그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었는데요. 대부분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초 미국 전력 판매 사업에서 크게 손실을 본 것이 재무 부담으로 이어졌죠. 이러한 것들이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는 한화종합화학의 잔여지분을 인수하였고 모회사인 H솔루션과의 합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해외 태양광 개발 사업 추진, 통영 에코파워 지분 투자 등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9천억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1조 원 내외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으로 인식되기까지는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제2비 설립, 지분 부분 매각 등의 형태로 프로젝트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확보하는 현금은 계획보다 작을 수 있겠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과 태양광 발전의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 등은 긍정적이지만 계획 대비 매각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자산 매각 계획의 이행 수준과 실적 안정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태양광 모듈 부문의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 부문은 실적 변동성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그룹의 주력인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내용이죠. 네, 하나그룹 비금융 부분의 주력인 화학 부분입니다. 화학 부분은 하나솔루션, 하나종합화학과 JV인 여천 NCC 및 하나토탈 실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가 급락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포장재 및 위생용 수요 증가에 따른 올레핀 제품 스프레드 강세에 힘입어 수익성은 2019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 미국 한파로 인한 공급 차질 등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 화학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업황을 견인했던 요소가 약화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한파로 중단되었던 공장 가동 재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수급 상황은 상반기 대비 비우호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화학 부분 투자가 일단락되었지만 배당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석유화학 부분 내 주요 계열사의 재무 안정성의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화학 부문은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을 주도했던 스프레드 강세가 하반기부터는 약화될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학 부문 계열사들 중에서 올해 정기평가에서 하나솔루션은 등급 전망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되었고 하나토탈은 부정적 전망이 유지되었는데요. 양사의 등급 액션이 차별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하나솔루션은 작년에 실적 변동성이 커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유상증자의 자체적인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시행하였죠. 실적 역시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올해 정기평가에서 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원복되었습니다. 한화토탈은 상반기 정기평가를 통해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올해 수익성 반등으로 영업현금 창출이 증가하겠지만 3분기 이후 공급 차질 이슈 해소, 중국 증설 부담 등이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하반기 수익성 변동 수준과 재무 부담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화학 부문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토탈은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재무 부담을 경감할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상외로 좋았던 상반기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룹의 투자 방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공시된 투자 계획과 개별 업체들의 영향을 살펴보죠. 최근 그룹의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한화종합화학 잔여지분 인수와 한화솔루션의 RES 프랑스 지분 인수가 있습니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은 2021년 6월 삼성 계열사가 보유한 한화종합화학 지분을 양사 합산 약 1조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화솔루션은 2021년 10월 20일에 RES 프랑스 지분 100%를 약 1조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안정적인 영업현금 창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유상증자와 갤러리아 광교점 매각 등을 통해 재무 만축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한화종합화학 및 RES 프랑스 지분 취득으로 차입금이 증가하겠지만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계속한다면 재무 완충력 제고 효과가 소진되어 신용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화에너지는 태양광 사업 투자 확대로 이미 재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였으므로 한화종합화학 지분 취득으로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재무적으로 부정적 요인이죠. 그러나 3년 분납 조건이라서 재무 부담이 단번에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신용도가 우수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한화종합화학이 연결 대상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기대되는 재무지표 개선 효과도 있죠. 결국 지분 취득으로 인한 부담 요인과 기대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서 향후 재무 안정성의 변화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 성격이 이질적인 한화종합화학이 한화에너지의 연결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재무제표를 비롯하여 기존 평정 논리의 유효성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하나솔루션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재무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재고된 재무 여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 부담 변화를 살필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군요. 하나에너지는 긍정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룹 입장에서 본다면 한화종합화학을 IPO하는 대신 자녀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것인데요. 3년 분할 조건으로 자금 부담을 제어했습니다. 게다가 한화종합화학을 밸류업한 뒤에 IPO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무 부담을 제어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룹의 투자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룹이 태양광 다운스트림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간 한화에너지가 담당해 왔던 다운스트림 투자를 RES 투자를 통해서 한화솔루션이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외에 수소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죠. 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전에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저장 및 유통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중장기적으로 그린 에너지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ESG, 기후변화 대응 등이 투자 판단과 정부 정책에서 중요해지는 상황이므로 태양광 사업에 집중해온 하나그룹의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수소 투자 역시 미래 사업 기반의 확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투자는 방향성 측면에서 향후 미래 사업 전개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가 재무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현재까지는 신용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죠. 네, 그간 공들여온 태양광의 수소 투자까지 나서고 있는 하나그룹의 투자 방향성은 미래 산업 전개와 합치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투자 속도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으로 하나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에 대해서 최주욱 실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